이게 이벤트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기업들한테 수익성을 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넉넉하게 잡아서 계산을 해도 거의 한 3천억 이상은 남는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제외를 하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장점은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문매니저 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상당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 광주시의 매머드급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타 지역처럼 10억 클럽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기 광주역의 역세권 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 쇼핑몰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관련해서 정보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정보성 영상을 좀 많이 올려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갔을 때만 거의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올려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축 빌라라든지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분양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집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신축 빌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신축 빌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성 영상도 최대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계속 알람은 올리는 것 대부분이 빌라 물건이기 때문에 정보성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좀 많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신축 빌라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구독하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정보성 영상이 올라오는 부분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일단 정보가 어떤 건지 관련해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뉴스 기사고, 일단 주상복합 검토 소문에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주상복합으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관련해서 뉴스 기사로 나왔고, 광주시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과, 일단 주변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장사가 될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을 해도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걸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상업 부지를 아예 주상복합 부지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이 밑에 빨간 표시를 보시면 시 관계자는 역세권 사업을 통해 주거, 산업, 상업이 공존하는 자족 성장 도시를 이루려 한다. 수익성만 따지면 쉽게 용지를 매각할 수 있겠지만 자족 성장 도시를 충족하고 역세권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 중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벤트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뭐 싸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업체들이 알아서 하고 지켜보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회의 끝에 이제 주상복합시설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판교가 2007년도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쭉 왔지만 현대백화점이 들어온 거는 몇 년이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상업과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지들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판교만 봐도 몇 년 내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만큼 상가, 산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업 시설로만 진행을 한다면 지금 뭐 수익성이 있어서 지금 조금 싸게 팔면은 당연히 매매는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업체들이 이거를 구입을 하고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팔아버리면, 이게 지금 어느 업체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거는 업체 소관입니다 라고 진행이 돼버리면 경기도 시공사나 광주시에서는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우리는 정말 대기업에 팔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그게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데 경기도 광주시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꽤 남았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까지 딜레이가 돼버리면은 그냥 발전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주상복합시설이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오려면 일단 그 부지를 바꿔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업성이 너무 좋게 이번에 바꿨어요. 일단 층수 자체를 49층까지 올릴 수 있게 지금 만들었고 이 49층도 나왔던 이유는 경안 1지구를 보시면 49층이 가능한 주상복합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됐어요. 2024년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주상복합으로 상업시설이 포함된 아파트가 49층까지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장점은 아파트만 약 1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파트만. 거기다가 밑에 지상 3층까지는 상가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그 상가도 100% 분양인 상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가 들어올지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대기업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백화점 쇼핑몰 마트를 연계한 그런 다목적 쇼핑몰 부분을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선정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주상복합 주택 분양할 수 있는 물건 1300세대가 추가가 되는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도 처음에 이게 쇼핑몰로만 진행이 됐을 때는 부지는 워낙 좋지만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부지를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광주 자체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40만 명이 살고 있는 거고, 그게 분포가 돼서 지금 오려면 생각보다 광주시 접근성이 조금 이제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다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이 반경 몇 킬로 이런 부분에 몇만 세대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경기도 광주역에서 밀집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운정 신도시만 봐도 거기는 9만 세대 27만 명이 살 수 있는 부지가 조성이 될 거예요. 신도시로 빽빽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팍팍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전체가 지금 40만 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에요. 밀집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기업들한테 주택으로서 수익성을 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는데, 빌라가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더 이쁘게 잘 지어지고 있는 부분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빌라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빌라를 보시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집 인테리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더 좋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평당 지어지는 가격을 보시면 보통 좀 이쁘게 지어지는 게 평당 500에서 600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지는 650에서 700까지도 가는 집들은 있어요. 그렇게 지어지고 거기다가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파트는 분양을 2년 전에 하기 때문에 2년 전 건축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단열재라든지 이런 거 쓰는 부분도 2년 전 거를 적용을 해서 지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한 동 짓는데 한 6, 7개월 정도면 지어져요. 아파트는 몇십 층을 올려야 되고 밑에 바닥 공사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구간에 4층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전에 있는 법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입주하는 곳이라도 빌라가 훨씬 더 최신 법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고,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즘은 빌라들도 로이 유리가 들어가요. 단열재들도 되게 좋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600에서 뭐 많이 나와야 700 정도의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빌라에 방 4개까지도 다 에어컨이 들어가는 집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 들어갔을 때
평당 한 70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 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파트의 경우 지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밑에 상가 부지까지 조성 비용 다 포함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치고 이 위에 아파트들이 몇 평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0평 정도가 한 집당 면적이라고 계산을 해서 한 집당 30평에 평당 1000으로 했을 때 3억이에요. 그거를 1300세대로 계산을 하면은 3900억이 됩니다. 거기다 토지 매입 비용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평당 1000에서 1100 정도 예상했는데 그냥 지금 시세대로 약 평당 2000 정도에 그냥 팔았다고 쳐도 지금 여기 부지가 32,000제곱미터니까 약 9,900평 정도 될 거예요. 약 10,000평이라 계산하면 평당 2,000을 계산하면은 2,00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3,900억에 2,000억을 더하면은 5,900억입니다. 땅 구입 비용과 공사 비용을 간단하게 계산해서 조금 넉넉하게 저는 잡았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잡아서 계산을 해도 5,900억에 다 지어서 분양하고 상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300세대를 그냥 분양만 했을 때 상가 제외하고 상가를 다 지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또 일부 분양 수익이라든지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아파트만 1,300세대 분양을 했을 때 지금 분위기가 경기 광주역 이편한 세상이 지금 34평형이 약 6억 7천 왔다 갔다 하게 지금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자연앤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한 7억 불러도 아마 살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가격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분양가 6억 9천에 때린다. 그러면은 살 사람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장비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봤을 때 7억 정도의 분양이 된다고 예상을 하면 7억에 1,300세대면 9,100억이에요. 9,100억이면 아까 5,900억이요. 6,000억에 9,100억이면 거의 한 3,000억 이상은 남는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세금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제외를 하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한 3,000억은 남는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에 상가 부지까지 만들 수 있는 위치는 거의 없어요. 그러게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근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경기 광주 역세권에 주상복합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주상복합에서 지상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올 거고 지상 3층 중에 3분의 2 정도는 쇼핑몰이 조성이 될 거다라는 정보를 일단 습득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개인한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 들어온 거를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 네네 광주역 수도권 그거 영상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역세권 개발 쪽에서 네네 그 시장 조사를 좀 의뢰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차피 또 정보도 좀 드릴 수 있을 거 해가지고 네네.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네. 혹시 뭐 여기 근처에 계신가요? 저희가 찾아뵈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저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역세권 개발의 상업부지 관련해가지고 의뢰를 받았다는 분들이고 그만큼 많은 정보가 나왔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상복합 약 1,300세대 정도가 거의 픽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상가 부분도 제가 오셨을 때 좀 너무 어설프게 들어오면은 수익성이 안 난다. 주변에 분양도 안 될 거고 이게 워낙 큰 부분에 100% 그냥 다 분양을 해버리면 분양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쇼핑몰과 대형 백화점, 뭐 유통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입점이 되고 나서 추가 이제 개인들한테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스타필드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백화점과 쇼핑몰과 마트가 결합돼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경기도 시공사와 광주시가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뉴스 기사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선점을 할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아파트 주상복합 주택만으로도
벌써 몇천억이 남는 수익 구조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짓는 거는 롯데 계열이 좀 잘하는 부분인데 벌써 수지 성복 롯데몰 옆에 롯데캐슬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굳이 롯데몰이 아닌 다른 계열사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먹거리가 좋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대기업 3사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건설사들도 중소기업과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은 대기업들도 다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력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부분은 일단 의뢰를 준 곳이 대기업 계열에 있는 그룹이지만 H사가 현대 계열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게 H사가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H사가 당연히 현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H사가 현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대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경기도 시공사와 광주시가 그런 진행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조건을 내건 기업을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H사가 현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는 진행이 될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완전 대기업 3사 중에 하나인 현대건설이 아니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그 분들의 의뢰를 받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듣고 가시기는 하셨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시장조사하는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한 후에 계획성이 나온다고 결정이 됐을 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의뢰해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작은 업체는 아니었고 서울시의 유명한 주상복합이라든지 단지 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의뢰받아서 상업시설을 분양까지 완료 다 시킨 그런 업체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로 지금 결정이 된 회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인지도도 있는 곳이고 뭐 이쪽 바닥에서는 그래도 작지 않은 회사가 담당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고 가셨고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가시기는 하셨어요. 이 근처에 있는 뭐 분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부분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말씀드려서 얘기 듣고 가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또 들은 것 중에서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1층은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가 부지는 생각보다 좀 많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경기 광주역에 이 1300세대가 들어오면 이 녀석이 이 광주시를 주도하는 대장급으로 100%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주상복합이지만 워낙 대단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관리비도 그만큼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밑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슬세권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슬세권을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붕 위쪽에 다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 단지가 상당히 깔끔하게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질 거고 그 밑에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그냥 쇼핑몰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광주역 바로 코앞에 만들어집니다. 광주역 자체가 기차역이 되고 지하철이 되고 EMU 250 고속열차가 다니고 통근열차가 다니는 수도권 중에 상당히 메모드급 역사가 될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바로 신호 한 번만 건너면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좀 광명역이랑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광명역 쪽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쪽이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근처에 먼저 발전된 도시들을 잘 보시고 그거가 비슷하게 가는 동네가 어딘지를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건데
광명역 주변에 일단 다 도보권이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한 5,500세대에서 6,000세대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자이 브랜드 아파트 2개 단지인데, 그 2개 단지도 다 이제 1,000세대, 하나는 1,000세대 조금 넘고 하나는 8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지가 2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도 단지 내 상가가 조금 돼 있긴 하지만 거기는 그냥 진짜 일반 상가로 형성이 된 거고, 건너가면은 광명역이 있는 게 좀 장점이긴 하지만 롯데몰이라든지 코스트코, 이케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야지 갈 수 있고, 광명역 지도를 보시면 광명역 뒤쪽 부분에 그 상권이 몰려 있고, 그 옆쪽과 앞쪽 부분에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나 상권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한 2, 3분 거리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야지 상권을 갈 수 있는 라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초등학교는 또 완전 반대편인 역 앞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만들어져 있어요. 광명역 인근에 초등학교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초등학교도 걷기가 조금 멀고 5분, 10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가도 5분, 10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형성돼 있는 곳인데, 장점은 그만큼 좀 상권이 탄탄하게 이케아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쇼핑몰, 롯데몰이라든지 잘 돼 있는 것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광명역이 상당히 좀 부흥이 된 거고, 그 근처가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흥이 됐어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된 거지만, 지금 현재는 광명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은 1호선이 다고, 그 다음에는 KTX가 끝이에요. 지하철 연계가 지금 현재는 불편하지만 이제 동서로 월판선이 나올 거고, 이제 남북으로도 지금 다른 선들이 물릴 거예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거고, 광주역은 먼저 지하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역 지하철이 들어온 이유는 광주역 좋으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경강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단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경기도 광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하로 돼가지고 아주 빽빽한 도심 사이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 광주시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광주 좋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저렴하게 토지 보상비를 내서 지하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인데, 철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인근으로 수익성이 나서 아파트도 분양을 하는 거고, 거기다가 뭐 땅이 넓으니까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개발 부지도 잡아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분양도 진행이 된 거고, 이제는 상가도 들어오게끔 세팅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점점 커지고, 또 다른 데보다 신도시는 그 상권이나 이런 게 갖춰지려면 보통 10년을 바라봐요. 어디든. 그런데 광주 자체는 역세권 여기 들어오고 그래도 지금 한 3,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돼서 최대한 뭐 통과가 돼서 대기업이 이제 분양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도 한 3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부터는 여기도 똑같이 한 7년 정도, 8년 정도 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나 다 똑같은 부분인데 광주 자체는 더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근처가 다른 도심처럼 완전 빽빽하게 몰려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태전 신도시가 생각보다 많은 인구 밀집도가 유입이 됐고, 그 이후에 제2 역세권 제2 배후 지역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역 인근으로도 조금씩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부지가 쇼핑몰 부지예요. 약 32,000제곱미터, 약 10,000평 정도 되는 부지고, 전에 제가 블로그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수지 성복역 롯데몰 부지와 여기 쇼핑몰 부지를 비교한 글을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화면이 제 블로그입니다. 한때는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좀 많이 넘어왔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기 광주역세권 쇼핑몰 부지 개발 상세 정보 본격 진행 예정이라고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내용이 나왔었고 한번 업체를 뽑는다고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민선 7기도 또 바뀌면서 점차 지금 느려서 지금까지는 온 건데 작년에 경기 광주역에서 직접 촬영을 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때 당시에도 업체가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가닥을 잡아 간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로 최근 그때 당시에 핫했었던 신분당선의 성북역 인근 롯데몰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연면적이 약 16만 제곱미터로 형성이 됐었고 바닥 면적이 약 2만 1000 제곱미터였어요.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이 바닥 면적인데 그 안에 또 만들어지는 거는 약 17,000 제곱미터 정도 될 거다라고 그때 예상을 했었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찾아보면은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 정확하게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비교를 한 거고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했었던 거고 그 밑에 이제 광주 역세권에서 이제 부지 잡히는 부분이 상업용지가 32,254 제곱미터였어요. 이것만 봐도 부지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쭉 이제 적어 드렸던 거고 이제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아까 거기는 15만 제곱미터 정도 예상이 됐는데 여기는 실제 계산을 하면 약 19만 제곱미터까지도 쇼핑몰 부지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예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상복합이 되면서 3층까지만 쇼핑몰 상업부지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 용적률이랑 건폐율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마도 성공 롯데몰 만한 사이즈나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대신 면적 자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성공역 롯데몰보다는 바닥 면적은 더 넓기 때문에 층수는 더 낮아도 전체적으로 좀 넓은 면적을 쓸 수 있는 쇼핑몰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평당 가격을 좀 계산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평당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천억 원 정도 계산을 했지만 이때 당시 2018년도 당시에 기준 가격이 1,100억 정도였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계산을 했을 때 1,100억에 제곱미터당 335만 5천 원이었고 이걸 평형으로 계산을 하면 평당 1,11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해도 수익이 남는데 평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또 한 1,000억 정도가 더 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은 이 주상복합이 되면서 상당히 어마어마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상복합 조건으로 바뀌면서 이 평당 가격은 더 올랐을지 여부는 한 번 더 나와야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18년도에 한번 입찰 나왔을 때 가격은 평당 1,110만원 정도 됐다라는 거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경기도 시공사라든지 광주시는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최적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렇게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애매한 사람이 선점이 됐다면 그거는 약간 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만 아니면 웬만해서 이번에는 좀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분양가를 6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했다라고 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구성이 되면 근처에 대장 아파트로서 가격이 꽤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위치에 슬세권보다도 더 좋은 주상복합 상가에 쇼핑몰에 기차역이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고 세정거장만 가면 판교역이고 중간에 GTX도 물리고 위례 신사선도 물리고 수강선도 들어오고 이런 조건의 주상복합 아파트 대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아마 이 일대의 대장 아파트로서 평정을 할 거고, 경기 광주에서는 당연 1등으로 치솟아 오를 거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 대장도 넘을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만 하는 거지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해요. 일단 주변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광주역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가 49층으로 들어오고 1300세대 예정이에요. 그 자료는 또 대회비라서 그런지 저한테 주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1290 몇 세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세대로 그냥 계산을 한 거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들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광주역 이편한 세상이 2122세대고 광주역 우방 아이유쉘이 798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분양했고 그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 광주역 자연앤자이가 1531세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만들어져 있는 혜태아파트가 317세대, 그 다음에 경안, 여기도 이름을 제가 경안 이지구라고 했구나. 경안 이지구가 아니라 여기 리첸시아예요. 금호 리첸시아가 주상복합으로 들어왔고 447세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안 이지구 주상복합이 49층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49층이 지금 벌써 확정이 돼서 2024년도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분양은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636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공원 동원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도 약 39층인가로 예상 제가 알고 있고, 여기가 2140세대가 예정이에요.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이 342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9633세대, 이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들만 계산을 했는데 9633세대가 나와요. 거기에 또 추가로 역세권 배후 지역이 약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태종 고산 지구 아파트만 약 2만 세대, 지금 다 아파트만 말씀을 드린 건데 아파트만 약 2만 세대 해가지고 역세권 도보로 갈 수 있는 곳만 약 10,000세대, 배후 지역이 3,000에서 5,000세대, 태전지구가 약 2만 세대 해서 이 근처에만 약 3만 5천 세대 정도 밀집이 되어 있어요. 도보권만 약 10,000세대 정도 벌써 확정돼서 공사가 들어간 것만 거의 8천 세대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주상복합들이 2개 더 들어오면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좀 뜨문뜨문하게 되어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세대가 많고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게 경남 아너스빌 벽산 블루밍 아파트들도 생각보다 많이 몰려있고, 그 위에 탐벌지구, 서희 스타일스라든지 다른 곳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좀 잘리긴 했지만 이쪽에도 쌍용동의 아파트들, 푸르지오라든지 대강 로제비앙, 동성 현대아파트, 쌍용동 스타일스, 여기 또 쌍용동 빌라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빽빽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경기 광주역이 매일 이용하는 인구만 경강선에서 광주에서 1순위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역사고, 그만큼 이쪽 경기 광주역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 인구들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쇼핑몰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광주역을 통해서 내려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삼동역으로 갈 것도 광주역으로 와가지고 쇼핑몰도 이용하면서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점점 이 도로들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쇼핑몰 부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장급으로 치고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예상했을 때 지금 분위기라면 얘는 10억 클럽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분양이 확장비 비포함해서 6억대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분양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도 시공사가 하는 역세권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공공부지로 나온다고 해도 5억 후반대로는 충분히 분양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근처가 벌써 지금 6억 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광주역 자연앤자이만 해도 이 아파트가 5억 초반,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초반이었을 때 4억 3천대 분양을 했어요. 90%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도 뭐 90%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고 해도 5억 후반대 해도 수익성은 납니다. 만약에 평당 1,100으로 계산을 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수익이 더 늘어나면 1,000만 원씩 1억 정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1,300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9억대였던 게 한 7억 8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5억 5천억대에서 7억 8천 되면 그래도 한 2천 3천억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공공분양으로 진행을 해도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양률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고 중앙공원 덩원 개발도 제가 다음에 한번 중앙공원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역세권 부지가 지금 49만 제곱미터인데 저기 중앙공원 부지도 거의 49만 제곱미터에 아파트 부지 빼고도 한 30만 제곱미터가 공원으로 형성될 거예요. 큰 공원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인근 여기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경안 근린공원도 지금 더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근처가 상당히 좀 공원화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안천도 크게 흐르고 있으면서 청석공원과 이 라인들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역세권 배후 지역으로 지금 3,000에서 5,000 세대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까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가 부지와 그런 편의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지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역세권 배후 지역으로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길쭉한 부분까지 전부 역세권 배후 지역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에요. 여기만 들어와도 생각보다 좀 인구 밀집도가 더 많이 탄탄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거예요. 근처의 아파트들을 보시면 기흥역도 그렇고요, 수지 성북역도 그렇고요, 광명역 이런 데들을 보면 일단 교통 호재와 주변 편의시설, 그 다음에 도보로 가능한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가고, 내가 봐도 살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건데, 경기도 광주도 경기 광주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다 갖춰지는 지역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정말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좀 반대가 심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반대를 했던 이유 자체가 쇼핑몰이 안 들어오고 주상복합만 들어오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 쇼핑몰 자체가 들어와야지, 주상복합이 들어서 밑에 그냥 애매한 상가들, 이상한 상가들만 들어오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위에 세대수도 확충을 시켜서 주변의 세대수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밑에 쇼핑몰까지 갖춰지는 이런 형태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금상첨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다 갖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훨씬 더 내가 살고 싶은 매력 있는 집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편한 세상과 자연의 자의가 이제 2등, 3등으로 밀리면서 약간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장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곳이 생기고 좋아지면 점점 치고 올라갈 거예요. 얘는 이제 광주에서 이길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광주가 맨날 욕먹고 있는 게,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봐야 도보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냐라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 중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초월역의 롯데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냥 끝낸 거예요. 그냥 바로 정말 초역세권에 대단지에 슬세권에 거기다가 대형 쇼핑몰이라는 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경기 광주에서 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심지어 이제 성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적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지나 성남이나 이런 부분, 왜냐면 이 교통망이 광주역이 점차 앞으로 발전이 되면 판교 접근성과 강남 접근성이 이제 어느 곳에 뒤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약간 시골 느낌과 상가 부족한 부분과 이게 확충되면서 이제 이 1300세대 주상복합은 그냥 다른 지역보다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될 거고,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주변의 이편한 세상과 자연엔 자이, 광주역 우방 아유쉘, 리첸시아라든지 경안 이지구 주상복합이라든지 구축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딜 수가 있고, 신축 아파트만 말씀드리고 동원개발 포함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단지가 쾌적하고 거리가 가깝고 다른 조건들이 조금씩 좋을수록 조금 더 가깝게 붙어서 따라 올라갈 거고, 조금씩 단점이 더 있는 데들은 조금씩 차이는 벌어지면서 그래도 같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욱 장점은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축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아파트들은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많고, 주변에 구축이 많고 신축이 좀 조그맣게 만들어지면서 신축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여긴 대다수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만 봐도 상당히 매력 있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장점이 있는 동네, 아직까지는 주변에 워낙 옛날부터 빌라촌이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도 이게 다 만들어져도 좀 다른 정말 신도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입지 면에서는 경기도 광주역에 있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만큼 입지가 좋은 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근처에 도로까지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성남 장원도라든지 조금 막힌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든 출퇴근 시간에 안 막히는 곳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고, 성남 장원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와 안양 성남 고속도로 연계되는 부분, 내곡 순환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이런 도로들 연계도 상당히 매력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오늘도 좀 촬영이 좀 길어졌는데, 워낙 너무 이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차근차근 체크를 하면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과 빌라들도 위치가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가 감당이 안 되고 조금 부담이 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빌라들도 나쁘지 않은,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냥 알고 계시기 좋은 부분은, 광주역은 정말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제가 항상 양벌리 쪽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양벌리가 광주역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게, 그 전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구시가지인데, 원래 양벌리도 90년대부터 만들어져 있는 동네로 구시가지로 접근을 많이 해야지 상권이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버스가 구시가지로 가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중간에 역이 생기면서 양벌리에 있는 웬만한 버스들이 광주역을 다 경유해서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벌리 자체가 다니는 버스 대부분 아무거나 타도 광주역을 갈 수 있는 라인이어서 그게 상당히 장점이에요. 버스를 한번 타야 되는 게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 연계성이 워낙 좋아서 양벌리도 이런 게 다 만들어지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심 자체가 조금 시골 느낌이 나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도 도로를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 도로 부분들도 제가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좀 더 광주역으로 계속 접근성이 좋게 바뀌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소스는 정말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고 편집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을 연계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올려드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정확하게 좋은 정보,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달을 해드릴 때 웬만해서는 정확한 내용, 조금이라도 더 확정적인 내용, 팩트를 더 체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보가 나온 다음에 알려드리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러면 솔직히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좀 더 미래가 조금 더 보이는 곳이라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도 나올 게 벌써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먹을 게 많다라는 거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계속 다른 데보다 여기 오는 이 가격이면 다른 데 가지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지만 점차적으로는 이제 다른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지역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정말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2편으로 나눌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작업을 해보고 처리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계속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